한 해 동안 불법 도박에 81조 원이 몰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1년치 정부 예산의 10%가 넘는 규모인데요. 더욱 심각한 문제는 불법 도박에 빠진 청소년이 급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청소년 시기라는 것은 이제 성장하는 시기고 발달하는 시기인데 그때 우리 뇌는 아직은 이제 충동을 조절 못하는 그런 취약성들이 좀 있거든요. 심지어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범죄까지 저지르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정말 장난처럼 시작을 합니다. 조금 더 자극적인, 조금 더 재미있는 도박의 종류로 빠져들기 시작하고 그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계속 점점 더 중한 범죄에 빠져들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한 번 빠지면 결코 헤어나올 수 없는 중독의 늪 도박. 학교에 파고든 온라인 불법 도박의 실태와 그 해법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지난 2월 말레이시아에 거점을 두고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조직원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운영된 이 도박 사이트에 입금된 돈은 약 1조 원. 조직원들이 얻은 수익금만 해도 56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스포츠 토토를 기반으로 한 스포츠 도박도 있었고요. 또 사다리 같은 경우처럼 이제 뭐 홀짝이라든지 뭐 이런 그 경우의 수를 맞추는 그런 게임들도 많았고 또 거기에서 이제 이런 카드 게임, 뭐 포커라든지 이런 게임으로도 전환을 하려는 시도까지 발견이 됐었습니다. 이 불법 도박 사이트를 이용한 회원 수는 만여 명으로 그중 청소년도 다수 포함돼 있는 걸로 추정됩니다. 고액 배팅자들 같은 경우는 성인들이 많고요. 이제 뭐 5만 원, 3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소액으로 배팅하는 그런 회원들은 좀 청소년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성년자가 도박을 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 하지만 실제 사건을 수사하다 보면 도박의 시작이 청소년기 부터인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직원들을 조사를 해보면 뭐 대부분 10대부터 이런 도박을 하거나 또 도박 사이트에 관심을 많이 가졌던 사람들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빈번히 발생이 되거든요. 이런 것으로 봤을 때 도박 사이트에 노출이 되는 게 대부분 청소년기에 노출이 되고 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성인이 됐을 때 이런 불법 사이트에 가담이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 도박에 빠진 청소년들이 무서운 속도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도박에 참여하거나 도박이 일어나는 장소에 출입하는 것은 모두 불법인데요. 도박 문제로 진료를 받은 청소년은 2017년 837명에서 2021년 2269명으로 5년 사이 무려 3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과 PC로 하는 온라인 불법 도박은 24시간 내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수많은 청소년이 중독의 늪에 빠지고 있는 상황. 청소년의 입문용 도박은 규칙이 단순한 게 특징인데요. 겉보기에는 마치 게임처럼 보이지만 온라인 머니를 실제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엄연한 불법 도박입니다. 사다리 게임, 달팽이 경주 게임, 홀짝 게임 등이 대표적인데 대부분 10초도 안 돼서 한 게임이 끝나 속도감이 느껴집니다. 때문에 대다수의 청소년은 온라인 불법 도박을 확률형 게임으로 인식하고 있기도 합니다. 도박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정말 장난처럼 시작을 합니다. 흔히들 이제 집에서 하는 것처럼 뭐 고스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컴퓨터나 온라인상에서 흔하게 쉽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다 보면 조금 더 자극적인, 조금 더 재미있는 도박의 종류로 빠져들기 시작하고 그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계속 점점 더 중한 범죄에 빠져들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청소년은 대체 어떻게 온라인 불법 도박에 빠지는 걸까요? 청소년이 온라인 불법 도박을 접하게 되는 첫 경로는 놀랍게도 친구와 지인을 통해서였는데요.
또래 친구가 하는 것을 보고 호기심에 같이 하거나 친구와 선후배가 메시지로 보낸 사이트를 통해 도박을 알게 되는데요. 이때 처음 가입한 회원에게는 5,000원에서 10,000원 정도의 꽁머니를 줍니다. 이렇게 공짜로 받은 돈으로 도박을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도박 사이트에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는 건데요. 링크를 받은 즉시 아이디와 비밀번호, 핸드폰 번호,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되고 성인 인증 절차가 없어 접근이 쉽습니다. 설령 인증 절차가 필요하다고 해도 사이트에서 인증 코드를 보내주기 때문에 별다른 어려움 없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소년 도박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핸드폰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바일로 접속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도박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죠. 최근에는 또 불법 사이트들 같은 경우는 성인 인증 절차가 아예 없기 때문에 접근 권한이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인지 또 성인인지 구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쉽게 접촉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은 게 사실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인터넷 사이트에 간단한 키워드만 검색해도 수백 개의 불법 도박 사이트가 제공되고 있고 불법 웹툰 사이트에 도박 광고가 버젓이 올라와 간단하게 클릭만 하면 됩니다. 심지어 인터넷 방송으로도 불법 도박을 생중계하는데요. 반갑습니다. 도쟁이 친구들. 학원비 삥땅 치고 토토하는 남자. 주에 50만 원을 걸지 100만 원을 걸지 고민이 되네요. 접근성과 편리성 그리고 익명성이 보장돼 쉽게 도박에 발을 디딘 청소년은 빠르게 깊은 수렁에 빠져들게 됩니다. 청소년 시기라는 것은 이제 성장하는 시기고 발달하는 시기인데 그때 우리 뇌는 아직은 이제 충동을 조절 못하는 그런 취약성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면은 성장 과정에서 심리적 발달도 있고 또 건강상의 문제도 있고 학업상의 문제도 있고 다양한 문제가 생기죠. 일반적으로 도파민이 특히 도박은 마약과 같은 강한 중독성을 띠고 있어서 어른에 비해 충동 조절이 부족한 청소년의 경우에 더 위험하다고 전문가는 말합니다. 앞쪽에 마찬가지로 전대상이라든지 선도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떤 도파민이 흘러가는 보상회로라고 부르는데 이 보상회로가 과도하게 활성화됨으로써 우리 뇌는 그 흥분을 기억을 하고 그 흥분을 다시 경험하기 위해서 반복적인 중독적인 행동을 하는 그런 패턴이 이 도박 중독 뇌나 마약 중독 뇌는 똑같이 동일하다. 처음에는 재미와 호기심으로 소액 베팅을 하던 청소년이 한번 돈을 따는 경험을 하고 나면 더 많은 돈을 딸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되는데요. 결국 도박 게임에 거는 금액은 점점 커지고 피해 금액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14살 때 처음 온라인 불법 도박을 하게 됐다는 성욱 씨. 3만 원, 4만 원 팔아요. 네 돈이 왜 이렇게 많냐? 그랬더니 친구가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 자기 도박으로 해가지고 스포츠 처음에 토토로 해가지고 돈을 많이 땄다. 10,000원 정도 걸었는데 10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예, 그때부터 이제 중학교 1학년 10만 원이면 엄청 큰 돈이잖아요. 시작하자마자 무려 10배에 달하는 행운이 찾아왔고 그 행운은 계속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맛을 못 잊는 거죠. 한번 크게 딴 거에 대한 그 맛을. 제가 50만 원으로 5억까지 땄었습니다. 거기서 그만둘 수도 있었잖아요.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다는 게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만약에 5억 하고 뒤에 뭐 5억 2천이다. 그럼 내가 6억까지만 딱 뒷자리 맞추겠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다 있는 거예요. 그거 신경 쓰는 순간부터. 딸 때 한 2주 걸렸거든요. 5억 다 했는데 한 3일 걸렸어요. 단 며칠 만에 큰 돈을 잃고도 도박은 끊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학창 시절 내내 온라인 도박에 빠져 지냈는데요. 그런 거 들어봤어요. 그 더치업자가 전화해가지고 심지어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온라인으로 운영되는 고금리 불법 사채에 손을 댈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30만 원을 빌려요.
일주일 있다 50만 원을 갚아야 돼요. 그 사채업체한테 돈을 못 줘있네? 처음에 돈 빌려주기 전에 뭐 담보라든지 그런 게 없으니까 뭐 지인 핸드폰 번호라든가 부모님 핸드폰 번호, 뭐 부모님 직장 주소 이런 거 적어가요. 불법 사채업체들은 부모 연락처 등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뒤 제때 갚지 않으면 협박을 하는데요. 피해를 입은 청소년은 금융 지식, 법률에 취약해서 주변에 알리지 못하고 혼자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인이 된 후에야 도박 중독 치료를 받고 있는 성욱 씨. 돌이켜보니 뒤늦게 알게 된 것들이 있습니다. 친구들이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러면 제 사이트를 소개를 시켜주죠. 만약에 그렇게 하면 그 친구들이 이르면은 저한테 보너스가 들어오거든요. 낙션 포인트 몇 %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왜 이랬는데 좀? 거기 사이트가 이득을 봤으니까요. 제가 추천일로 들어가고 심각하니까. 불법 도박 운영자들이 청소년의 심리를 교묘하게 자극해서 불법 도박을 확산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네. 중독의 굴레에 묶인 청소년들. 전문가들은 온라인 불법 도박으로는 애초에 돈을 딸 수 없다고 말하는데요. 기존에 당첨돼야 될 확률 같은 게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라고 하면 이걸 조작하면 사실 아무도 돈을 벌 수 없는 구조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마음껏 조작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도박은 업체가 계속적으로 존속하고만 있는 한 언젠가는 돈을 잃는 구조로 가게 됩니다.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점점 더 쓰는 돈은 커지고 그렇다 치면 언젠가 목돈을 걸었을 때 크게 잃게 됩니다. 대부분은 돈을 딸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통계적으로 보면 계속 이길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모든 돈은 사이트 운영자한테 다 넘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도박은 잠깐의 재미는 즐길 수는 있겠지만 경제적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게임이다. 그거를 반드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불법 도박에 빠져 많게는 억대의 빚까지 생긴 청소년도 있는데요. 거액의 빚을 진 청소년은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또다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2020년 대검찰청 범죄 분석 조사 결과 소년범의 강도 범죄 동기의 1위가 유흥, 도박비일 정도로 2차 범죄와 연관이 큰데요. 중고거래의 사기, 절도, 학교 폭력뿐만 아니라 청소년이 직접 불법 도박 조직의 행동책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에선 불법 도박을 일삼던 청소년이 도박 조직에 가담한 후에 후배들을 도박 사이트에 가입시키고 한 건당 3,000원을 받았다가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도박을 하다 보면 도박 자금이 필요해요. 그럼 그 도박 자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1차적으로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부모님의 지갑이겠죠. 그래서 이제 부모님의 지갑에 먼저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친구들한테 돈을 뺏기 시작해요. 주변 친구들한테 돈을 뺐다가 그것도 안 되면 뭐냐면 제3자들,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쉽게 언론에 나오는 것처럼 중고나라 사기라든지 이런 사기의 범죄에 가담하기도 하고, 실제로 이 도박 자체에 대한 조치보다 2차 범죄로 연계됐을 때 2차 범죄에 대한 중한 어떤 처벌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소년이 도박으로 적발될 때에는 중독 치료 교육을 조건으로 하는 조치가 내려지는데요. 하지만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차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성인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스포츠 도박이 일상화된 유럽의 경우 청소년 도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영국은 도박법에 청소년 도박이라는 조항을 별도로 제정했고, 프랑스는 사이버 도박 웹사이트에 경고를 표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벨기에, 네덜란드 등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확률형 아이템마저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는데요. 원하는 아이템이 나올 때까지 계속 아이템을 구매하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기대 심리를 이용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 최근 국내에서도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등학생, 중학생을 넘어 초등학생까지 점차 저연령화되고 있는 청소년 도박.
사회적 문제가 된 청소년 불법 도박을 막기 위해 국내 기관들 역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작년 기준으로 그 감시했던 온라인 도박 사이트가 한 2만 7천여 건 정도 되고요. 그 중에 이제 방심위에다 차단 의뢰 보낼 건이 한 2만여 건 정도 됩니다. 사실 이제 감시 이후의 절차도 사실 중요하거든요. 감시 이후의 차단 그리고 수사와 단속 이런 절차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역량뿐만 아니라 유관기관들의 역량이 한꺼번에 같이 올라간다면 아무래도 상승 효과를 더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불법 도박 사이트로 간주되면 단기간 내에 사이트를 차단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심사 중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빨리 이런 법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죠. 서면 심의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다면 기존에 최소 2주 이상 걸렸던 심의가 짧게는 이틀 정도면 지금 된다고 가능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되면 실제 도박 사이트 근절에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가 적발되면 그 후 수사기관에서 나서는데요. 온라인 범죄 특성상 국내외로 흩어진 조직원들의 행적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끼리의 이제 공범들 간의 통화 내역입니다. 아, 그러면 저렇게 점이 많이 찍힐수록 통화 내용이 많다 그런 뜻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도박 사이트 같은 경우 이제 수시로 도메인이 변경되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변경되기 전에 그 도박 사이트를 체증해놓고 이제 또 변경할 때마다 또 변경된 도박 사이트를 체증하고 있습니다. 불법 도박 총책의 상당수가 해외에 거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국제 공조를 통해 조직원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도박 중독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 스스로 중독됐다고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먼저 학교와 가정 내에서 도박에 중독된 청소년의 징후를 세심하게 알아보는 게 중요한데요. 친구들한테 뭘 사서 자랑을 한다든지 아니면 반대로 돈이 궁해지니까 용돈을 또 자주 좀 많이 요구를 한다든지 돈과 관련된 이슈들이 좀 있고 또 예전에 이 스마트폰을 사용했을 때보다 훨씬 더 자주 스마트폰을 달고 산다고 표현하는데 그러면서 어디서 모르는 전화가 자주 온다든지 이럴 땐 유심히 봐야 되겠고요. 지금도 어딘가에선 도박에 중독된 위기의 아이들이 도움의 손길을 바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어떤 종류의 도박을 좀 하셨는지도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주식도 했고 코인도 했고 그리고 가장 최근에 한 건 이제 스포츠하고 이제 바카라 한 거죠. 네.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정도의 수준인지 파악하기 위해서 그냥 우울증이겠네 이 정도면 저는 다 이런 거니까. 갈수록 늘어만 가는 청소년 도박 중독자. 도박은 개인이 혼자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 및 치료가 필요합니다. 일단 도박 문제로 상담이 필요하면은 1336 전화를 걸거나 채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넷라인으로 채팅을 하거나 해서 연결이 되면은 저희 전문 상담사들이 그 정도나 내용, 징후에 따라서 다음 대면 상담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대면 상담을 하고 난 이후에 만약에 병원에서 정신이나 심리적 치료가 필요하면 치료까지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 주고요. 2022년 6월 학교 보건법 개정으로 현재 도박 중독 예방 등을 위한 보건 교육이 의무화됐는데요. 청소년은 도박 문제 행동이 고착화되기 전이기 때문에 교육만으로도 충분히 도박 중독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처음엔 게임처럼 시작했다가 점차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빠지는 도박. 청소년기의 도박 중독은 성인이 되어서까지 이어질 확률이 큽니다. 그대로 방치할 경우 우리 사회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청소년 도박을 아예 접근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온라인 도박 사이트에 대한 단속과 엄중한 처벌이 필수적이고 이 범행에 대한 축의금을 환수 조치를 해야 결국 이 도박 사이트 운영에 대해서 수요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공급 자체가 줄어들 수 있는 방법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중요한 점은 가족들이 도박 중독 치료나 상담을 하지 않으면서 빚만 갚으면
도박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아니다. 도박 치료의 원칙은 채무가 생기면 그것을 누가 가족이 대신 갚아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한 치료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 그냥 천국과 지옥이죠. 돈 딸 때는 계속 딸 줄 알고 있고 돈 잃으면은 저 지옥을 맛보는 거죠. 지금 땄든 뭐 잃었든 거기서 그만하라고 하고 싶어요. 어차피 결과는 똑같거든요. 지금 만약 잃었다. 그럼 나중에 더 잃게 되는 거고 지금 땄다. 그러면 그보다 더 큰 돈이 없어질 게 뻔하고